우리가 이제 그 문화도시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문화도시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문화도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심지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비극입니다. 최소한 시작부터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문화도시는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지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먼저 지정된 도시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 급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고 논의가 되고 실천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좀 급하게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문화도시가 과연 뭘까?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화두를 던지면서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도시하고 문화잖아요. 문화도시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뭐 도시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죠. 지금 이 도시학자들의 기준으로 따져봐도 전 세계 이제 도시화율이 지금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이 지구 자체가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가 그럼 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문화야말로 정말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우리말로 아주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삶의 방식, 삶의 결,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문화는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그리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좀 축소해서 얘기를 하면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범주로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인지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인지문화 영역, 과학이라든가 지식,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인지문화 영역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규범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규범문화 영역은 도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종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문화하면 떠올리는 그게 이제 표출 문화 영역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이라든가 체육, 오락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대충 그림이 잡히시죠. 이게 문화 영역이 굉장히 사실은 넓습니다. 넓은데 문화 자체가 넓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역이죠. 문화 영역이.
자료를 보시면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이렇게 옛날에 교과목도 있었고 그렇게 표현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회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사회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통합적인 게 이제 사회라고 봐야죠. 사회가 별도에 있는 무슨 범죄나 무슨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들만 사회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 자체도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경제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정치하고도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혹은 문화 정치, 경제 문화, 문화 경제 뭐 이런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사실은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화의 방식이기도 하고 사회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게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문화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을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과학이라든가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효과들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킨 그런 결과를 낳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이제 산업 구조를 바꿔내면서 동시에 이제 도시 쇠퇴를 원동력이기도 하죠, 쇠퇴.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가는 건데요. 저 얘기하면 또 기니까 좀 넘어가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전반적 흐름들이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상대를 했다면 요즘은 이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가 직거래도 이제 하고 왕래가 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뭐 분권 분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한테 권한을 주는 것 같지만 권한을 주기도 하지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손줄도 약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 각 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문화도시의 논의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문화수도, 문화도시 정책이 생기기 시작한 게 1985년부터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내세운 얘기는 이제 고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유럽 공동체를 강화하고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그 유럽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생존이 굉장히 중요해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화도시들을 이제 지정하고 그걸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85년은 어떤 시기였느냐면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집권을 하고요. 영국에서는 대처가 집권을 하던 시기죠. 70년 말, 80년 초. 이때가 급격하게 산업구조 개편이 돼서 대량 해고가 이제 벌어지고 지역이 쇠락하는, 특히 이제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철강이라든가 뭐 탄광, 뭐 조선 이런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 급격하게 쇠락을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그 도시 쇠퇴에 맞서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왔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화 참여형 도시 재생이에요. 이 문화 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써먹기만 하는 거죠. 문화를 도구적으로 써먹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뭐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업들이 지금 문화를 주로 써먹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 문화적 전략으로서, 문화적 관점의 도시재구조화로서 이 도시재생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부분이 하드웨어 중심적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도시도 있고 좀 못하는 도시도 있지만, 도시재생을 하는 영역에서 문화 쪽 사람들, 예술가, 기획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낮은 수준의, 초보적 수준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주도형 도시재생인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의 어느 도시가 떴다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산업형 모델도 있고 뭐 이벤트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뭐 아니면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같은 저런 사례들을 이제 하면서 도시재생 저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저 모델들이 괜찮은 모델들이긴 해요. 굉장히 성공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이 벤치마킹의 원리를 배워와야 되는데, 철학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사실은 주로 형태나 형식이나 껍데기를 배워와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저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사람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지자체장들이 그 전화를 한대요. 우리 시에도 당신이 건축물을 설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구겐하임 미술관은 컨텐츠가 있는 겁니다. 미술관이잖아요. 건축물에 가진 매력 때문에 그 미술관을 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전시품,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사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요청인데, 그런 요청들이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를 들어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사람들이 1년에 뭐 몇백만 명이 간다. 그런데 이게 그 장소만 활성화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으로 이어진다거나. 저기는 이제 선으로 잇는 그런 작업들을 노력까지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시 전체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문제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 자체를 저렇게 뭘 도구적으로 써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도시를 보는 그런 모델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델들이 지금 뭐 매우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도시는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좋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시민이 우리가 시민의 역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커지지 않고는 절대로 문화도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화적 역량이나 관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성장해야만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런 효과들이 좀 있어요. 경제적, 뭐 사회문화적, 공간적,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저는 문화도시를 이렇게 봐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자, 문화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멋진 컨텐츠가 있고 공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도 거기는 바글바글하고 뭐 멋진 것도 같은데 내 삶이 추리하면 그건 절대로 문화도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엄청나게 인지도도 커지고 성공적 모델 사례를 만들어냈지만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또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 문화적이지 않으면 저것도 색이 좀 바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도시 환경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것이 저는 문화도시가 갖는 보편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강자가 약자를 폭력적으로 억압을 한다거나 사람을 배타적으로 밀어낸다거나 이런 도시들이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중받고 서로 배려하고 환대하고 우정이 있는 이런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문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닥치고
이런 것의 근본이 과연 뭐냐 하면 그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자연을 너무 착취를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들 요즘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과도한 자연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 거로 다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예.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결국은 그 사람과 자연이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도시 환경이죠. 아까 여기 오신 시민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걷기 좋은 도시여야 돼요. 안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위험하지 않는 도시가 문화적인 도시지, 길 가다가 갑자기 차에 치여서 사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도시가 도대체 인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동차를 위한 도시인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꼭 도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도시 환경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재구성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가치들, 문화적 가치도 있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이 발전의 개념을 새로 재구성하자. 지금처럼 이렇게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 뭐 그거를 유엔에서는 문화 발전이라고도 하고 인간 발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발전이란 과연 뭔가, 문화적 발전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이 문화도시에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 과제라고. 어느 도시나 사실은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자연환경, 산업구조, 정조환경, 인구구조나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시민들이 이제 논의를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이제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문화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이렇게 예술로 좁혀서 뭐 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공연이나 전시를 많이 보는, 이렇게 좁혀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문화적 관점으로 도시를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여기도 아마 지속가능협 같은 게 있을 건데요. 뭐 지속가능협이나 아니면 마을 만들기 관련된 뭐 이런 센터나 뭐 복지나 이런 다양한 그 사회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실천 과제를 뽑아내고 그걸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릉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도시, 이게 이제 보편적 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이제 차별적 과제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시나미하게 만들겠다, 이런 차별적 과제를 냈어요. 그 시나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나브로의 강릉 말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뭐 이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그것을 저는 이제 또 다른 말로는 포괄적 차별성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천만 정원이 있으니까 워낙 유명한 임팩트 있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를 그냥 계속 살려가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생태문화도시, 저는 그런 거라고 좀 잠깐 들여다봤는데 이런 생태성을 어떻게 도시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포괄적으로 도시의 그 미래 비전이랄까요, 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가이드라인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좀 봤는데요.
키워드를 잠깐 뽑아봤습니다. 지속 가능,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의 문화도시, 특색 있는, 지역 문화 발전 종합 계획, 지역 중심 시민 주도형 도시 문화 거버넌스, 권역간 도시 문화도시 벨트, 이런 말들이에요.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의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 이런 얘기들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유기적 연계, 문화사업을 뭐 종합적으로 지원, 이런 거잖아요. 자, 반복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게 핵심적 키워드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또 문화도시 자체가 그냥 별도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키는 문화계획으로, 종합계획으로서의 문화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공연 예술, 우리가 흔히 얘기한 표출문화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뭐 아까 자연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교육, 뭐 경제 영역, 복지 영역 막 가로질을 해야 돼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면 중앙정부도 지금 제도적으로 혁신해야 될 것들이 좀 있고요. 지자체도 행정혁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칸막이 행정이에요. 지금 옆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앞으로는 저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건 자원의 낭비거든요. 계속해서 낭비를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비슷비슷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유지관리할 능력은 없고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칸막이 행정을 없어서 통합성을 높여야 된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하느냐? 거버넌스가 해야 됩니다. 거버넌스가. 시민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이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한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의민주주의 한계도 너무나 명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 여기는 이제 재단 생긴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오래된 재단들은요, 지금 너무 관료화돼 있어요.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런 거 개선을 좀 해야 되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문장이 좀 있는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행정협의체 아마 여기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부서들이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35개의 지자체는 주로 계장들이 일을 하거든요. 계장 중심으로 저렇게 협의체를 만드는데 이분들이 다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뭐 두세 개가 만나기도 하고 두 군데가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릉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팀장이 다른 부서들 팀장들하고 이렇게 계속 그쪽 사업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연결시켜낼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거버넌스를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관의 영역이라고 보면 이쪽이 민의 영역이에요. 거버넌스는 이 민관이 이제 협력해서 잘 꾸려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 지원 조직과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행정에서 약간 이 통합성을 좀 가져가고요.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합니다. 시장님하고 민간에서 위원장이 시장님이 위원장, 민간에서 한 명이 위원장, 뭐 공동위원장 정도가 이렇게 같이 거버넌스를 꾸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의결기구죠. 그래 여기서 결정이 되면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집행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의결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서 열심히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래야 되겠죠. 필요하면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적 의견들을 줘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이 세력, 시민을 어떻게 이제 키워낼 것인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고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결국은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시민 참여는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동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 믿고 한번 사업을 해보면 굉장히 사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사업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완주에서도 이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도 이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제출을 해서 그걸 상호 심사를 해서 선발이 되면 일정한 돈을 줍니다. 작년에 200만 원 줬고요. 올해 이제 300만 원을 줄 건데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인건비를 주거나 상금을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정산을 하지 않아, 정산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특히 민간인한테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그랬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잘못된 경우는 없고요. 한 팀, 20팀 중에 한 팀 정도가 좀 시시했죠. 문제가 성의 없이 해가지고 결국은 절반은 주고 절반은 나중에 돈도 안 줬는데 그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아주 훌륭하게 준 돈의 몇 배의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후 위기가 정말 지금 중요할 때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경로를 바꿔갈 것인가, 그 이행 경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죠. 전 순천도 아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데 사실 관광만 해도 엄청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하셔야 돼요. 몰디브 같은 사례 보면 아주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시민들의 삶이 즐거우면서도 여행객들도 만족하고 갈 수 있고 생태도 이 자연환경도 해치지 않는 이런 지혜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작은 경제 이제 순환이라든가 이런 뭐 6차 산업 아니면 흔히 얘기한 농업 1차 산업, 이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포틀랜드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 도시의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래요. 천천히 함께 단순하게. 힙스터의 도시예요. 그리고 아웃도어 라이프, 야외 활동이 많고 그런 산업들이 있죠. 나이키가 이제 이 동네에 있는데요, 본사가. 그 다음에 뭐 수제 맥주라든가 뭐 도너츠라든가 무슨 커피라든가 이런 식음료 작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킴포크 문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 잡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환대와 우정이 있는 그런 도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독립 상공인들의 도시로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순환되는 도시, 이런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조금 결이 또 달라요. 구리치바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올바른 도시 이런 표현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또 지혜 등대라고 하는 도서관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공원 같은 거, 뭐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거냐. 이제 이런 건 쓰레기 문제와 가난을 해소하는 것을 같이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지혜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간 저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으로는 지금 3만 달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과연 저만큼 행복해졌나?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100만 불 수출이 목표였어요. 극장 가면 맨날 그 얘기하고 100만 불만 수출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 지금 100만 불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고요. 제주도 얘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 제주도 굉장히 재밌는, 순천하고 비교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은 좋은 기회를 갖는 도시도 그 도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도시의 리더들이 도시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나 실력이 없으면 놓치게 됩니다. 길을 잘못 가게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천은 천혜의 자원과 굉장히 그 역사성도 있고 말락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잘 지키셔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받으시면 그게 힘이 좀 돼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정 센터장님.